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드디어 정말 우려하던 일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 이탈. 이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만큼이나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태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어제 헝다그룹이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내면서 중국 부동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본격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 곧 해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똑같죠. 어떻게 손을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 간을 보고 있는 해외 자본이 주로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자금들은 유동성 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게 되면 바로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가장 역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자금이 본국에서 빠져나가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부실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면서 주식과 채권이 대규모로 매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에서는 8조 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채권에서는 대략 6조 원 정도의 돈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본국이 정말 빛의 속도로 위기를 컨트롤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해외 자금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깡통 계좌 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바로바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무심한 대응 그 기저에는 바로 산업 생태계 자체를 이참에 완전히 바꿔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이 GDP의 25%나 차지할 정도로 그 볼륨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눈에 거슬리는. 특히 부동산이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컨트롤하기가 정말 계획적으로 딱딱 잘라서 단시간 안에 전략을 짜기가 워낙에 힘든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선 이렇게 그냥 폭삭 망하게 놔둘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그냥 이후에 쓱 국유화해서 적당히 우리나라 LH 같은 기관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중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외 자금이 더욱더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연쇄적인 위기가 터질 것으로 보여서 자금 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것 같네요. 이렇게 자금 이탈에 대한 위기감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은 부동산 그룹 자체의 부실 때문에 생긴 이유라 하지만 넓게 보자면 한국도 부동산 가계부채라는 비슷한 연결고리에 걸쳐있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해외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인데요. 지금 미국과의 금리가 2% 정도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점차 더 벌어지게 된다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4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 수순으로 갈지를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위기가 기준금리 동결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거 당장에 금리 인상 뚜껑을 열었다가는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초반에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카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우리나라 부동산 부실의 내관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PF 위험도 상존해 있죠. 게다가 경기 침체가 2년 연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금리를 건드리게 되면 한 방에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3.5%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긴축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이번에 0.25% 정도를 더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금리 격차는 2.25%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처럼 주식, 채권, 환율 부분에서 대거 해외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할 단계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게 개인 소득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을 얻어서 개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역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놔서 소득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금 더 공고히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수단이었고, 더 나아가서 가계대출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까? 돈줄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 달 만에 1, 2억씩 분양가를 자신감 있게 올리고 있는 건 그만큼 수요층이 얻어다 쓸 수 있는 돈이 당분간 마르지 않을 거란 계산 때문이죠. 이거 다 대출이고 빚인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 땡겨 쓸 수 있는 정말 저수지 같은 현금 저장고가 당분간 열려 있다는 거죠. 게다가 50년 주담대까지 나와서 이건 뭐 거의 투기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 DSR 적용받지 않죠. 그리고 단기간에 쓰고 돌려주면 3년 중도 상환 시 수수료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어찌 보면 투기 수요에 돈을 몰아준 격이죠. 이제서 금융권에서 검토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장사가 이미 다 끝난 은행들도 있어요. 이렇게 대출문이 한정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천장을 뚫고 있는 겁니다. 중도금 부담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금 대출 전액 가능하고요. 만기도 길어서 고분양가 대비 분양 수요는 일단 자금 걱정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1주택자들 위주로 수요에 불이 붙었죠. 이게 지금 반등이다, 신고가다 라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서울 신축은 내가 분양가로 낸 돈보다 두세 배 정도 더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버리지 못하는 신념 때문에 더 과열 양상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현실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폭락 조짐을 보이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에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요? 얼마 전 분양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5구제곱 8억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를 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최고가 16억 대비 직거래 제외하고 13억 정도를 찍고 있어요. 30평대라서 비교가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3억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또 입주를 한 것이죠, 여기는. 그닥 신축 분양단지가 미친 듯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경자이 84제곱 9억 7천선에 나왔죠. 주변 시세 휘경 SK뷰 최고가 14억에서 지금 10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 쌤쌤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지불한 분양가의 2배를 건지려면 20억 정도 가야죠. 근데 택도 없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오르네요. 주변 시세 레미안 아트리치 최고가 13억 대비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분양가가 2, 3억이 더 높아요. 프리미엄은 뭐 무슨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84제곱이 14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주변 시세 자양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고점 14억 9천 대비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분양가와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더 많이 나가겠죠. 이렇게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분양가 대비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란 지금 빚으로 쌓아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지금 하반기부터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들도 완연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30평대 최고가 11억에서 6억 8천 선에 거래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 30평대 최고가 7억에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박스권입니다. 송파와 가까운 위례로 가보면 위례 그린파크 프로지오 최고가 18억 대비 여기는 8억 거래도 나왔었고요. 상당히 쑥 빠지는 모습이죠. 분당과 가까운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30평대 최고가 26억 대비 19억에 거래 7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광교는 센트럴타운 62단지 최고가 13억 대비 9억 선에 거래가 돼서 4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은 숲속마을 3단지 최고가 13억 대비 8억 정도로 거래가 돼서 5억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전히 인덕원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안양 쪽은 샘대우 한양 최고가 대비 14억에서 10억 정도의 거래, 대략 5억 정도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곳들 하락세가 그 파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변에선 이렇게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하락, 그리고 구축은 최고가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중국 위기와 미국 기준금리, 대출금리 환율 여파로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약세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혼자 불꽃놀이 터트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셀프로 만족하게 놔둬야죠. 폭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거 정의를 원하는 진정한 내 집 수요가 인정받을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에 이르게 되면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낙관하는 거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